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이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하칸입니다. 저는 Arise에서 머신러닝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에서는 랭크체인과 Arise의 통합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특히 여러분의 랜드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고 미세 조정하는 장점에 대해 다룰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겐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랭크체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고 싶어요. 랭크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LLM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그런 다음 LLM 가시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후에 실제로 실습 세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LLM 에이전트를 함께 호출하고 처음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 LR로 모니터링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LLM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리스와 함께 실시간으로. 그래서 RLM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들어가기 전에 랭크체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 대부분이 랭크체인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랭크체인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신만의 대형 언어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랭크체인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오픈AI와 GPT 모델 같은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프롬프트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프롬프트 템플릿, 인덱스, 메모리를 사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에이전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맥락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덱스를 활용할 건데, 특히 벡터 저장소를 사용할 거예요. 체인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된 다양한 에어로램 체인을 의미하는데, 이 체인들이 논리적인 순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에이전트. 랭크 체인의 가장 복잡한 모듈 같은 거예요. 이건 모든 모델을 함께 아우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논리적인 순서로 연결된 프롬프트와 응답의 시리즈를 생성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어떤 모습인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에이전트에게 리얼의 여자친구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043의 거듭제곱 그래서 에이전트가 실행을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에 가장 좋은 행동을 찾으려고 해요. 이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첫 번째 행동은 검색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행동에 대한 입력은 러 카프렛의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고 하고 웹을 검색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좋아, 이제 그녀의 나이를 알아내야겠어.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검색 행동을 보게 되는데, 입력은 카밀라 마론의 나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 결과는 25세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마무리하자면 마지막 생각은 25를 특정 거듭 제곱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행동은 계산기예요. 그리고 그 행동 입력을 사용해서 최종 답은 3.99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가 최종 답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에이전트가 작업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인 순서로 특정 프롬프트로 나누고 그런 다음 최선의 행동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 도구들은 웹 검색하기, 계산기 사용하기 같은 것일 수 있고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LLM 에이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LLM 에이전트를 프로덕션에 배포했다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다음 단계는 관찰 가능성을 갖추는 거예요. 관찰 가능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프로덕션에서 대형 언어 모델의 문제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모델을 문제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해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을 통해서요. 그리고 LLM의 관찰 가능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여기 우리가 기본 모델 단일 LLM이 있어요. 이걸 챗 GPT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건 질문 답변, 번역, 요약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뭐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 자체에 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력은 일종의 프롬프트로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문서를 요약하라거나 이 질문에 답하라는 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은 응답을 출력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와 응답상은 대형 언어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순위, 프롬프트 순위를
토큰과 다양한 단계, API 지원, 메타데이터, 대화 아이디 측면에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찰 가능성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베딩을 갖추는 거예요. 프롬프트와 응답상의 임베딩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한 낮은 차원 공간에서 내부 표현을 실제로 볼 수 있고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작동하나요? 작동하는 방식은 LLM 에이전트에서 기록된 프롬프트와 응답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전역 차원 공간에서 시각화할 수 있어요. 각 포인트를 특정 임베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임베딩들이 함께 클러스터링 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클러스터링 된 그 임베딩들은 실제로 의미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임베딩들은 실제로 다양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한 응답일 수 있어요. 정치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매우 다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관찰 가능성 워크플로우가 마련되어 있다면 관찰 가능성 플랫폼에서 이러한 임베딩이 생성될 때 이들은 실제로 다양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응답,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응답 또는 부정적인 사용자 피드백이 있는 응답을 감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응답들을 분석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응답과 콘텐츠 응답상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조금 A/B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프롬프트가 실제로 더 나은 피드백을 주고 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응답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응답이나 제공된 프롬프트 또는 오류로 출력된 것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램프 그리고 여기 실제로 예시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최종 사용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랭크체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내 프롬프트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응답은 모든 잘 교육받은 사람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세크라멘토가 캘리포니아의 수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무례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림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례하거나 예상치 못한 포인트들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는 것들은 의미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의 가시성을 적용하면 이 문제 자체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당신의 톤이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맥락에 맞는 데이터로 모델을 미세 조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작업에 따라 다르지만 목표는 어떤 형태의 알림과 감지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가시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실제 사례로 한번 해보죠. 이제 아고람 에이전트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고 그걸 직접 모니터링 해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실제로 통화 앱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코딩하기 위해서 이 제품 문서 LLM 에이전트를 만들 거예요. 실제로 호출 링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젠더가 댓글에 공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호출을 클릭하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만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복사하는 걸 강력히 추천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코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내 복사본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걸 코딩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딩할 이 아키텍처에 대해 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딩할 것은 제품 문서 챗봇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채팅 기록이 있든 새로운 질문처럼 독립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정을 만들죠? 그리고 특정 제품의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공한 문서에 대한 특정 제품에 대해 생성될 답변이에요. 이 예제에서는 실제로 이 RIS 제품 문서를 사용해서 그걸 LLM 에이전트에 제공하고 RIS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거예요. 이건 데이터 수집, RIS의 특정 기능, 모니터 또는 가시성 워크플로우에 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정 아키텍처가 작동하는 방식은 당신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RIS 제품 문서예요. 먼저 그걸 텍스트로 변환해야 해요. 그걸 로드한 다음 텍스트를 청크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특정 형식으로 작은 청크로 나누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청크를 사용해서 임베딩을 만들 거예요. 이 임베딩은 벡터 저장소에 저장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먼저 특정 맥락 데이터의 임베딩으로 벡터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가져갈 거예요. 그 질문은 LLM을 거칠 거예요. 우리는 독립적인 질문을 가질 거고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벡터 저장소를 검색할 거예요.
질문과 비교하기 위해 가장 관련성 높은 문서를 찾기 위해 유사성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계정을 만들죠?에 관한 거라면 벡터 저장소는 모든 문서를 검색해서 이 질문과 실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임패딩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벡터 저장소는 관련 문서를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독립적인 질문과 관련 문서를 함께 갖게 될 거예요. 마치 프롬프트처럼요. 이제 그걸 대형 언어 모델에 넣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독립적인 질문이 있어요. 여기 답변을 위한 관련 문서가 있어요. 최종 답변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그 대형 언어 모델이 계정을 만들 거예요. 죄송해요.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게요. 자, 그럼 이걸 같이 코딩해 보죠. 그래서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픈도어 AI가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API 키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람다 스코어 앱을 원하시면 API 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해요. 나는 이미 내 오픈AI API 키로 실행해 봤고 여기서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링크에도 있어요. 새로운 비밀 키를 만들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당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주로 배열, 랭크체인, 오픈AI 같은 의존성을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랭크체인, 문서 로더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문서와 데이터를 로드하고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진 지침이 있어요. 랭크체인, 문서를 사용해서 기트북에서 arise 문서 데이터를 로드하세요. 그리고 랭크체인 문서에 들어가면 실제로 여기서 다양한 인덱스를 볼 수 있어요. 특정 인덱스를 클릭하면 문서 로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깃북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 깃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주어진 노트북에서 모든 경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원하는 문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롤러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걸 실행할 거예요. 사실 이건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모든 페이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너뛸 거예요. 하지만 이게 로드하는데 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미 docs.erase.com에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에리스 문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특정 변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1500개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를 정의하는 거죠. 저장하기. 이렇게 페이스북 AI 유사성을 사용해서 db라는 변수에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내 말은 이건 내가 선택한 벡터 저장소 같은 거예요. 아무 벡터 저장소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벡터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랭크 체인 문서를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서 벡터 저장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벡터 저장소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epace를 선택할 거예요. 즉 페이스북이죠. 저는 마론에게 조사를 부탁했어요. 크로마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흔한 일이죠. 다른 것도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이미 몇 가지 예시가 보이네요. 이 노트북이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저는 이 텍스트 분할기가 있어요. 문서를 청크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임베딩을 만들고 그리고 벡터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먼저 텍스트 분할기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1500개의 청크가 있어요. 이게 쉐어. 그리고 여기 작은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일종의 구분자 같은 거죠. 구분자의 목표는 이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새로운 줄마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서가 gitpo 내에서 구조화된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변수는 모든 페이지 데이터라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모든 페이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li에서 1500개의 청크로 나눈 텍스트가 있는 문서가 있어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게 문서를 기트북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청크로 나누는 거죠. 다음 단계는 임베딩을 만들고 우리의 임베딩을 저장할 벡터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 문서를 보면 사실 이걸 얻는 게 아주 쉬워요. 코드가 두 줄이에요. 실제로 임베딩을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 붙여 넣을 거예요. 저는 오픈AI 임베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이게 페이스북 AI 유사성 검색에서 가져온 제 벡터 저장소예요. 그리고 제 문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분할된 청크와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할 거예요.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벡터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 오픈 API 키가 없다면 이건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줄의 코드가 있어요. 이게 벡터 저장소에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툴킷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툴킷은 기본적으로 벡터 저장소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전의 메인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LLM 에이전트를 초기화하기 전에, 즉 에이전트 실행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우리는 에이리스 콜백 핸들러를 정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 에리스 콜백 함수가 하는 일은 랭차인과 이셀을 함께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이스 콜백을 여기서 콜백 매니저에 전달할 때요. 랭체인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실행할 때마다 프롬프트와 응답이 자동으로 ALIS에 기록돼요.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로그할 때마다 사용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프롬프트와 대형 언어 모델이 제공하는 출력이 기록될 거예요. ALIS에 기록될 것이고 당신의 관찰 가능성 워크플로우가 활성화될 거예요. 여기 랭체인 문서에서 LS 콜백 핸들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콜백도 있어요. 하지만 에리스 콜백 핸들러가 작동하는 방식은 모든 프롬프트와 응답 생성 시에 우리는 그냥 파이썬 SDK를 사용해서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에리스 콜백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모델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 버전이요. 이건 당신이 아라이스에서 볼 모델의 이름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스페이스 키와 API 키를 찾아야 해요. 아직 아리스에 무료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 여기에서 당신의 스페이스 설정에 접근할 수 있고 스페이스와 API 키를 이 호출 앱에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이걸 환경 변수로 미리 설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걸 실행할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내 에이전트 안에 LS 클라이언트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 줄은 내 에이전트를 생성하는데 벡터 스토어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대형 언어 모델을 위해 나는 특정 온도를 가진 오픈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콜백 매니저는 LIS 콜백 함수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한 내 벡터 스토어인 내 툴킷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실제로 LM80을 테스트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벡터 스토어 에이전트에게 에이리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립적인 질문을 생각해내야 해요. 나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 거예요. 질문은 이럴 거예요. 왜 TSM 대신 UMAP를 선택하나요? 그래서 에이리스는 임베딩을 낮은 차원 공간에서 시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그리고 UMAP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에리세가 TSM 대신 UMAP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가능한 한 모호하게 말하고 싶어. 오른쪽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에리세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에이전트 실행 체인에 들어가고 있어요. 즉 지금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고 있어요. 에리세는 자동으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봐요. 에이전트가 말하길 알겠어요. 왜 UMAP 선호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에리세 문서 저장소, 즉 벡터 스토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미 관찰을 찾았고 이제 최종 답변을 다시 생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베딩 벡터와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말하길 이제 최종 답변을 알겠다고 해요. 최종 답변은 이거예요. UMAP는 일반적으로 TSNE보다 빠르고 데이터의 전반적인 구조를 더 잘 보존해요. 반면에 TSNE는 지역 구조에 더 집중해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스 문서를 보면 이게 꽤 비슷해요. 거의 에라이스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라이스가 어떤 종류의 모니터를 지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스는 가시성 도구예요. 우리는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라이스는 어떤 종류의 모니터를 지원하나요?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다음 최선의 행동은 에리스 문서 저장소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이스포츠라고 말해요. 모니터 관리, 커스텀 모니터, 그리고 프로그래밍적으로 구체적인 모니터를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나서 그 특정 출력을 저에게 생성해 줘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마다 프롬프트와 응답에 대한 임베딩이 생성되고 이들이 아라이스에 성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 랭크 체인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불과 10에서 12줄의 코드로 작성했어요. 이제 랭크 체인과 아라이스 통합 덕분에 이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 가시성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아라이스로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이미 수백 개의 질문을 보냈어요. 여기에는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UMAP예요. UMAP의 목표는 제가 말했듯이 임베딩을 낮은 차원 공간에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 위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요. 지금 현재 모델 자체에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두 개의 클러스터를 찾았고 여기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클러스터와 저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럼 이 클러스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실제로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6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측 식별자가 뭐냐고 물어보네요. 임베딩 드리프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신만의 임베딩은 어떻게 생성하나요? 임베딩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인캐스터먼트란 뭐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이 임베딩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예측과 임베딩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게 그중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멀리 떨어진 클래스트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흥미롭게도 완전히 다른 언어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RIS에 관한 거예요. RIS에 대한 키워드가 여전히 보이는데 이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몇몇 사용자들이 RIS에 대해 프랑스어로 질문을 했는데 그럼 에이전트가 한 일은 RIS 문서에 들어가서 올바른 답변을 찾아서 저에게 응답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받은 프랑스어 응답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되어 있어도 여전히 답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관찰 가능성 워크플로우로 가면 완전히 다른 데이터 클러스터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MLM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오해를 일으키는 응답들의 클러스터일 수 있어요. 부적절한 응답이나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사용자 피드백이 있는 응답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덮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RIS는 이미 토큰 사용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실제로 다른 토큰들이 다른 토큰 사용으로 커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는 메타데이터의 양에 따라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RIS의 목표는 당신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클러스터, 흥미로운 데이터 클러스터를 감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다른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클러스터를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해를 일으키는 응답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클러스터를 다운로드하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시도해 보면 실제로 더 나은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RIS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다양한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 모니터 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드리프트 모니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 기능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응답 임베딩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유클리드 거리를 추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빠르게 줌아웃 해 볼게요. 저는 이 기능에 대해 유클리드 거리를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베딩 자체가 드리프트 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데이터 클러스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게 예상치 못한 것이라면 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응답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응답이 생길 때마다 저는 실제로 알림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다음 최선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이건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거나 실제로 모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목표는 LLM 에이전트에 대해 어떤 관찰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베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간에 따른 유클리드 거리를 볼 수 있어요. 특정 기능과 특정 태그로 임베딩을 필터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실제로 프롬프트 임베딩이 있고 여기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 랭차인이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내용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당신은 문서 세트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에이전트로 시작해요. 문서와 입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관련 문서와 독립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랭크트레인과 에이리스를 함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완전한 LLM 운영 세트, 즉 LLM 오프스 도구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워크숍은 사실 이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모두가 참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있다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그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요. 내 화면 공유를 중지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네요. 랭차인이 람블라 인덱스와 같은 목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나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의 작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랭차인은 질문 응답 전용 인덱스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목표는 특정 에이리스 제품 문서를 인덱싱하고 그 다음에 랭차인을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어요. 람블라 인덱스 같은 도구로 확실히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이전트 자체가 더 강력한 도구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 저는 에이전트에게 특정 도구만 제공했거든요. 그 도구는 에이리스의 벡터 저장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5개의 다른 벡터 저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모든 ML앱 도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질문이나 작업에 따라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실제로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그랬어요. 특정 매트릭 저장소를 기반으로 한 Q&A 응답 에이전트지만 사실 다양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보여드린 예에서 러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여자친구에 대한 예가 있었어요. 사실 그건 다른 행동 도구들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검색 기능, 웹 검색, 그리고 수학적 기능을 완성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 좋아요. 다른 질문을 받아볼게요. Ranked Chain과 Arise Together를 사용할 때 어떤 한계나 잠재적인 단점이 있나요? 특히 확장성이나 사용 용이성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Ranked Chain의 주요 한계와 잠재적 단점은 형 언어 모델의 한계입니다. 특히 오픈 AI 모델은 토큰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오픈 AI의 모델에서는 토큰 사용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서가 너무 많거나 청크 크기가 너무 크거나 오픈.ai에 너무 많은 요청을 보내면 API가 그러면 실제로 실패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뭘 도와줄 때 뭔가 도와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언어 모델 자체의 주요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장성 측면에서는 문제를 보지 못해요. 대부분의 관찰 가능성 플랫폼, 예를 들어 A라이스 같은 것들은 확장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수의 프롬프트와 응답상도 처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용 용이성 측면에서는 그건 작업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저는 챗GPT처럼 이해하기 쉬운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챗GPT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프롬프트, 응답상이 있을 때마다 그게 실제로 기록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당신의 대형 언어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지척 또는 엄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이 엄지 아래로 이어지는 다양한 클러스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기를 바래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통합의 다른 사용 사례로는 챗봇, 음성 비서, 자동화된 것들이 있어요. 수행, 네, 그래서 랭크 체인 자체가 정말 강력해요. 다양한 사용 사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 비서, 자율 에이전트, 챗봇 같은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이나 특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코드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LLM 에이전트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또는 검색 API와 같은 다양한 API와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 언어 모델로 원하는 어떤 종류의 사용 사례든 가능할 거예요. 랭크 체인으로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랭크 체인으로 가능한 한 그건 A라이스의 관찰 가능성 워크플로우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리세는 항상 랭 체인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한 그게 바로 랭 체인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관찰 가능성이 활성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프롬프트와 응답 그리고 그들의 임베딩이 자동으로 에리스에 기록되거든요. 대단해요.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